모든 기후현상 가운데 가장 많은 생명을 앗아가고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며 사회 전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가뭄입니다. 이 가뭄은 사막화를 만드는 주 원인이라고 하는데요. 이 기후변화가 심각하게 진행될수록 사막화로 변하는 지역이 늘어나면서 경제적 피해는 늘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2023년 11월 30일에 이 유엔 사막화 방지 협약은 이 사막화를 만드는 가뭄의 심각성에 대해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시간에 이 사막화의 원인과 영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반기성 센터장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센터장님 먼저 이 유엔 사막화 방지 협약이 무엇인가요? 2023년 11월 30일에 유엔 사막화 방지 협약은 가뭄 데이터는 전 지구적 규모의 전례 없는 비상사태를 보여준다라는 그런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유엔 기후변화 협약 사무총장 이브라임 티아우는 언론의 관심을 끄는 다른 재난과 달리 가뭄은 아주 조용히 발생하며 종종 눈에 띄지 않고 즉각적인 대중적 정치적 반응을 불러일으키지 못한다. 그러나 이러한 소리 없는 황폐화는 방치의 악순환을 영속시키며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고립된 채 그 짐을 짊어지게 된다라고 말했는데요. 유엔 사막화 방지 협약은 좋은 토지 관리에 관한 국제 협약입니다. 토지 사용자에게 지속 가능한 토지 관리를 위한 환경을 보장해 줌으로써 사람이라든가 지역 사회 및 국가가 부를 창출하고 경제를 성장을 시키고 충분한 식량이라든가 깨끗한 물 혹은 에너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고요. 협약의 197개 당사국은 파트너십을 통해서 가뭄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강력한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건전한 정책과 과학에 기반한 우수한 토지 관리는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의 달성을 통합 및 가속화해주고 기후변화에 대한 회복작용을 구축을 하고 생물 다양성 손실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죠. 네, 그럼 이 사막화란 무엇을 좀 지칭하고 또 사막화가 왜 생기는지 원인이 어떻게 될까요? 일단 사막화는 본래 강수량보다도 증발량이 훨씬 많은 지역인 사막이라는 개념과는 좀 다른 개념을 말합니다. 예. 연간 강수량이 250mm 이하로 생명체가 살기 어려운 건조 지역을 우리가 사막이라고 말하는데요. 사막은 지구 면적의 10분의 1 이상이나 되고 있고요. 광범위한 유대에 걸쳐 분포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막화는 이 기후가 사막처럼 점점 황폐해져가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네요. 유엔 환경기구는 사막화가 3,600만 제곱킬로미터 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하는데요. 유엔 사막화 방지 협약에 따르면 2억 5천만 명의 사람들이 사막화의 영향을 받고 있고 2045년까지 1억 3,500만 명이 추가로 기후난민이 되면서 인류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정치 경제 문제가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죠. 그런데 사막화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연적인 원인, 또 인위적인 원인 등이 결합을 해서 사막화가 진행되는 건데요. 아시아와 유럽, 중남미의 사막화는 산림 파괴가 가장 큰 원인인데 이에 비해서 아프리카와 호주는 과다한 목축이 사막화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고요. 미국은 과잉 경작이 사막화를 불러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열대우림 및 산불이라든가 가뭄 등으로 황폐화되고 있는데요. 크리스 풀튼 영국 엑스터대 컴퓨터공학과 연구원팀은 2022년 보고서에서 아마존 열대우림의 복원력이 사라지면서 황폐화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올해도 남미 지역이 아주 극심한 폭염과 가뭄으로 인해서 스테이크나 사막화 지역으로 변해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사막화로 인한 피해는 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가장 심각한 것은 사막화가 이루어지는 지역에서의 어떤 이런 생물종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또 식생이 무너짐으로 인해서 토양 침식이 확대가 되고요. 사막화가 진행되면서 토양 내에 염류가 많아지게 되면은 땅이 황폐해지고 이것은 농작물 감산으로 이어지면서 식량난을 가져옵니다. 식량 감산은 식량 가격 상승으로 일부 국가는 기아가 발생하게 되고요. 또 사막화로 인해서 농지가 줄어들고 식량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은 기후난민이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사막화로 인해서 산림이 사라지면서 기후가 또 변해버립니다. 지표면의 태양 에너지 반사율이 증가하면서 지표면이 냉각되면서 온도가 낮아지게 되고요. 차가워진 지표면에 고기압이 자리 잡으면서 건조한 하강기류가 형성되고 강수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결국 토양의 수분이 적어지기 때문에 사막화는 더욱더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악순환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미래 사막화가 유력한 지역으로는 아프리카, 사일 지역과 남유럽, 미국과 중남미 국가 등입니다. 네, 이 사막화에 크게 기여하는 것이 기후변화 중에 가뭄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느 정도의 피해가 있었던 겁니까?
일단 2023년 12월에 두바이에서 열렸던 국제가뭄 봉헌력 연합과의 고위급 행사에서 가뭄 피해가 공개가 됐습니다. 네. 첫째, 중국 같은 경우 이번 세기 안에 중등도 이상의 심각한 가뭄에 직면할 인구가 15에서 20%가 될 것이며 세기 말까지 중국의 가뭄 강도가 증가할 확률은 80%라고 예상을 했고요. 아프리카의 뿔 지역에서 가뭄으로 인해 식량 불안정을 겪는 인구가 2,300만 명이며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가뭄은 78년 안에 가장 강한 가뭄이었고 유럽이 2022년 정도의 가뭄은 500년 만에 닥친 것이며 경제적 피해가 22조 원이나 되었다고 밝혔죠. 지구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보다 3도 상승할 경우 예상보다 1억 7천만 명이 더 많이 극심한 가뭄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만일 1.5도 상승해서 막는다면 5천만 명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50년 동안 가뭄으로 인한 아프리카의 경제적 손실이 700억 달러였고요. 2023년 아르헨티나의 대두 생산량은 지난 5년 대비 44%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것은 1988년, 89년 이후 가장 낮은 수확량으로 2023년 아르헨티나 GDP의 약 3%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네, 오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센터장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